반갑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이 모두 급등 랠리를 펼쳤습니다. 다우지수 뭐 신고가 뭐 이런 것들, 네, 나스닥, S&P 500 전부 다 강하게 올랐죠. 다우지수는 0.9%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3% 상승, S&P 500은 1.65% 상승 마감을 했고요. 모두 다 상승 출발해가지고 네, 강하게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날 국내 증시하고 좀 비슷하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종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나라가 어제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 어제 국내 증시가 강하게 올랐고 미국 증시가 다시 올랐어요. 이것을 이제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치고받고 할 것인지, 즉 우리가 올랐으니까 니네도 올랐지? 니네 또 올랐네? 우리 또 오르자. 니네 또 올라가냐? 우리 또 오르자. 뭐 이런 식으로 주고받고 하면서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이제 신고가 랠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니네는 반영했고 그 다음에 미국도 이제 반영했으니까 이제는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또 변동성에 갇힐 수는 있겠죠. 지금 뉴욕 증시 쪽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넘게 상승했고요. 스페이스 X가 또 19%, 그러니까 전날 상장할 때 19% 올랐는데 네, 어제 또 19% 올랐어요.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 10%대 상승, 뭐 엔비디아도 3.5% 상승, 뭐 다 올랐어요. 네, 샌디스크도 6% 상승, 네, 뭐 알파벳 같은 경우도 한 3% 가까이 2.7% 정도 상승했고요. 뭐 물론 이제 그 장 끝나고 나서 시간에서는 약간씩 떨어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건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랠리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종전이 나오니까 이제 좋은데 그러면서 이제 위험 자산 선호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뉴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이란의 리스크가 거치자마자 나스닥은 3% 급등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뭐 엔비디아가 회사채 발행한다는 얘기도 있네요. 네, 엔비디아 회사채 발행은 뭐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아요. 네, 자금 조달을 통해서 진행한다. 근데 이거는 나쁜 소식은 아니지만 지금 보시면은 뭐 구글이 유상증자 한다든지 메타 유상증자 검토, 엔비디아 회사채 발행. 자, 기업들이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수익과 더 많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건 당연하긴 한데 돈을 잘 벌고 있다고 하는 회사들이 돈이 왜 필요할까라는 의문점도 갖게 되기는 하죠. 당연히 뭐 돈을 잘 벌고 있다고 해서 돈이 넘쳐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동안 없었던 행보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자꾸 기업들이 돈을 조달하려고 한다는 거. 자, 여기다가 이제 금리가 오를지 안 오를지, 지금 이제 FOMC가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니까요. 금리가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데미지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쪽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자, 요것만 좀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지긴 합니다. 일단은 좀 두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요, 일단 다시 뉴스로 돌아오면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종식 합의 기대감에 힘입어서 일제히 급등. 네, 국제유가가 5% 가까이 급락. 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유가는 지금 80불, 다시 70불대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좀 더 두고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국제유가가 지금 5% 가까이 내렸다. 이 부분들이 이제 80불 정도에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은 MOU, 즉 양해각서에 대한 최고위급 전자서명을 마쳤다. MOU는 아시죠? 그냥 양해각서예요. 이렇게 하자라는 식으로 이제 합의문을 진행하게 된 거고, 뭐 사실 뭐 보통은 이제 그 기업 간의 어떤 계약이나 이럴 때 MOU 같은 게 나오긴 하는데 이 추전에 대한 MOU 이런 거는 네, 처음 보죠. 네,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다른 그 과거 사례도 있었나요? 네,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한 거고 일단 임시 합의라고 봐야 되겠죠. 임시 합의.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19일 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공식 서명식에 참석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공식 서명 이후에는 60일간 휴전을 연장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기로 했다. 이게 지금 종전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좀 있죠. 그러니까 휴전이다는 60일간 휴전. 여기에 대한 부분들. 휴전으로 하게 되면 또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리저리 쳐받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불안 요소는 있다라고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를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종전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트럼프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예요. 19일 날 호르무즈가 완전히 개방되고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되면은 미국이 원하는 요소들을 다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란에 대한 어떤 그
핵무기 때문에 공격했었던 명분도 살리는 거고요.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 개방이 되게 되면은 네, 그 주변으로 들려오던 잡음이나 이런 것들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거고. 자, 이란의 입장에서는 타격을 좀 받기는 했는데 여기저기 깨지고 뭐 하메네이가 사망하고 뭐 등등등의 피해를 입긴 했는데 그동안 묶여 있었던 동결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소를 해버리게 된다면 이란 입장에서도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이제 사람은 많이 죽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기들이 이렇게 국가 재건을 위해서 또는 묶여 있었던 큰 자금들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낼 수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계속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60일 이후에 다시 뭐 돈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무료로 개방된다.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이란 입장에서는 네, 90일 이후에 다시 60일 이후에 다시 수수료를 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파라스 통신은 이제 통행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했다고 하니까, 네, 해상 서비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뭐 지금 당장은 이런 식으로 끝내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60일 이후에는 다시 통행료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죠. 자, 향후 해상 항행 서비스 관리는 이란과 오만이 결정한다 라는 것이 이제 MOU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네, 이건 뭐냐. 60일 동안은 일단은 무료인데 그래도 이 2달 후에는 이란이 통행료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통행료에 대한 부분들이 나중에 불거져 나왔을 때 미국이 여기서 또 발작해가지고 공격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는 우린 전쟁 끝났으니까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손 떼고 이렇게 해서 그냥 네, 철수를 할 것이냐.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행료를 받게 되면은 요거 유가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 또 진행될 수가 있죠. 그럼 2달 후면은 이제 8월 달이 되는데 만약에 그때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네, 통행료가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하반기 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악재로 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제 어쨌든 랠리가 나타나서 지금 이 랠리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또 어닝 시즌 묶이거든요. 그래서 2달 안에 어닝 시즌과 함께 등등등의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한 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된다면 상당히 멋진 상승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한단 말이죠. 요거 긍정적으로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뭐 복잡하니까 그건 그때가 생각하자라고 한다라면 네, 지금은 이걸 다 호재로 받아들이셔도 될 겁니다. JP모건에서는 미국 이란 합의 때는 위험 선호 그 현상에 대한 랠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네, 뭐 일단 전쟁에 대한 어떤 가장 큰 악재가 해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되죠. 여기다가 이제 모든 것이 올라가는 에브리싱 랠리. 네. 이게 일부 대형주 중심의 제한적인 상승세로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종목으로 들어가는 거죠. 뭐 미국도 엔비디아를 비롯한 그런 AI 관련주,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걔네들만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뭔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네, 또다시 쏠림 현상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삼전 하이닉스가 잠깐 주춤하니까 코스닥도 좀 올라가고 전체적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이게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랠리 추가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어제 잠잠했던 소부장 애들 올라가고 그럼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올라갈 수 있는 요소는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쏠림이 확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뭐 삼전 하이닉스를 앞세운 코스피 랠리가 뭐 한 3-4% 올라간다. 그럼 코스닥은 뭐 한 1%밖에 안 오른다. 이렇게 될 수는 있거든요. 그럼 이제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쏠림 현상으로 진행이 되면서 네, 개별주 현상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태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자, 일단은 분위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네, 종목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동결자금 해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핵무기 개발 포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개발 의도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보한 것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그러니까 그 협의문의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은 휴전에 대한 부분들 끌어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네, 알맹이가 있는 협의 내용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네요. 네, 유가가 급락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유가 급락하게 되면 항공 여행주들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조금 숨통이 트일라나요? 이제 자동차 좀 몰고 다니실 수 있나요? 네, 유가가 내려가면은 기름값도 같이 내려가야 되는데 네, 어젠가 그젠가 봤을 때는 아직 2,000원대였는데 기름값이 좀 내려갔나 어땠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FOMC에서 이제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주목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면 약간 또 불안정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종전 랠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다고 치더라도 이 이후의 상황에서는 이제 FOMC가 또 하나의 변수를 작용할 수 있다. 또 일본 네, 그런 것들 네,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 보이네요. 뭐 그 정도로 체크하시고요. 우리는 일단 변동성 같은 경우는 계속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가시긴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닝 시즌 들어가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좋은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나 뭐 지금 당장 네, 사면 안 돼,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천천히 네, 그렇게 좀 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서두르지는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전력기기 관련주들 이제 어닝 시즌마다 계속 네, 주목을 받는 업종 중에 하나죠. 최근에 이제 30% 정도 떨어졌다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추이가 계속 올랐다가 또 떨어지는 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것도 받아가지고 또 다시 올려버린단 말이죠. 이게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커서 그래요. 수주는 쉬지 않았다라면서 이제 실적 장세를 기대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한 달간 조정 받았으니까 이제 다시 올라가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크게 올라갈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는 이제는 더 힘들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수주가 어닝 시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실적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그 기대감을 갖다가 썼는데 그 기대감 요소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느냐. 여기에서 이제 주가의 흐름이 달라져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기대감을 가져다 썼는데 이게 네, 생각만큼 안 나오니까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나와요 라고 하는데 그냥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AI 반도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대로 나와요 라고 하는데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거 좀 다른데 라는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야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네 의미가 좀 여러 부분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이고요. 지금 상태는 일단 주가가 빠릿빠릿하게 좀 올라오는 형태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닝 시즌하고 맞물리게 됐을 때 실적 기대감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 올해 1분기 신규 수주 잔고, 북미양 비중 마진 흐름을 보면 여전히 네, 그 펀더멘탈이 훼손되지는 않았다. 주가는 쉬었지만 수주는 계속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이렇게 되고 있네요. 1분기 영업이익은 네, 40에서 50% 정도 증가했다. 수주 잔고도 32조 원을 넘어섰다. 이거를 이제 성장률을 어떻게 볼 것이냐인데 뭐 이제 과거 대비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느냐 그런 부분들 또는 이제 성장률을 가지고 많이 평가하기 때문에 악재로 만들려면 1분기 지난 1분기 때는 뭐 한 뭐 50% 정도 올랐는데 이렇게 네 50% 올랐는데 2분기 때는 뭐 40%밖에 안 올랐네. 에이 그러면 성장률이 떨어지잖아. 이게 아닌데 원래는 이게 아니죠. 네 더 많이 증가하는 건데 그렇게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을 네 그 폄하하면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뭐 그렇긴 하고요. 자, 2분기에도 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왜냐면 이제 미국 시장과 이제 그 데이터 센터 같은 빅테크 중심의 수주 여기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일단 전력기기 쪽이 몇 년간 계속 해먹었는데 아직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전력기기는 근데 막 그 뭐라 그럴까요? 시장에 주목을 많이 받지는 않았는데
주가가 조용하게 잘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잘 오르는 것 같아요. 지금 AI가 워낙 시끄럽기 때문에 이게 살짝 묻혀서 가는, 물론 인기가 없진 않아요. 근데 네, 아는 사람만 아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전력기기가 뭐 물론 이제 주목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전반에 서가지고 야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개념의 이슈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기업의 어떤 성장이나 이런 부분에 더 주목을 하자. 2분기에도 난리가 날 것이다. 뭐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익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주가는 더 오를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따른 그런 반사이익이나 기대감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 현대차 이야기도 나왔어요. 현대차가 이제 현대차도 100만 원 정도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은 좀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60만 원대. 이제는 현대차를 자동차로 안 보고 휴머노이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현대차 그룹의 로봇 개발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산업용 휴머노이드의 선도 업체로서 주도권을 선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거는 뭐 예전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냉장고에서 음료수 빼먹는 거 이거죠. 요런 부분들. 그래서 목표 주가는 120만 원. 지금 2배 정도 올라갈 것이다 되어 있죠. 네. 그 현대차가 좀 안 오른 감은 좀 있어요. 그죠? 네. 자동차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깐부치킨의 그 멤버가 또 정의선 회장이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이 피지컬 AI 쪽으로 집중될 수 있는 부분에서 현대차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이 산업용 휴머노이드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을 60% 정도 차지할 것이다. 이제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등장하게 될 거예요. 뭐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가 될 겁니다. 네, 스마트 팩토리가 뭐냐? 그냥 말 그대로요. 네, 뭐 무인 공장 같은 거 보시면 되겠죠. 로봇들이 알아서 네, 척척척척 산업 만들고 지들끼리 배터리 교환하고 뭐 등등등 네, 물로 날려주고 하는 거. 사람이 거의 필요 없는. 네, 뭐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이제 뭔가 오류나 이런 것들 시스템적인 부분들은 또 사람이 건드려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나중에는 다 이제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대체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저렇게 그 인력적인 부분, 힘쓰는 일, 이런 쪽에는 로봇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은 점점 더, 머리를 쓰는 일에 집중하게 되고, 몸을 쓰는 일은 로봇을 시키게 되는, 사람이 조금 더 건강해지는 것과 좀 멀어지나요? 네. 뭐 어찌됐건, 네. 이게 위험한 일이나 이런 것들은 다 로봇을 시키게 될 것이다. 라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이 가장 앞서 나간다고 할 수 있는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얘네들은 되게 웃기겠죠? 네, 등으로 업고 가다가 딱 내려놓을 때 이제 뭐 골반을 그냥 360도 회전시킨다든지 몸통을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로봇이라는 거가 지금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이 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무게중심. 이거 뭐 무거운 짐 날르시는 분들 보시면 왜 냉장고 이런 거 등에다 메고 막 날르고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제는 쪼수도 로봇 하나 데리고 다니면서 야 네가 들고 와 그러면 로봇을 번쩍번쩍 들고서 그냥 네 이게 냉장고 같은 거 다 번쩍번쩍 들어서 올려가지고 그냥 날려주고 막 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등산하시는 분들도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웨어러블 슈트 같은 거 있잖아요. 슈트 같은 거 입으면 이제 무릎 관절이나 이런 거 안 좋아서 산을 못 가시는 분들 이제 그리고 슈트 같은 거 입고 가면은 산 올라갈 때 도움도 주고, 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뭐 조만간, 네, 뭐, 제 생각에는 10년 안에, 그죠? 10년 안에 이제 스마트 공장이나 이런 것들, 네,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잖아요. 뭐 무인 카페 이런 것들 많기 때문에 뭐 로봇가 직접 뭐 파스타도 만들어주고 뭐 별거 다 한다던데 이제 음식도 좀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거 팔아먹기도 하고 솜사탕 로봇 이제 자판기로 나왔죠. 네, 그런 것들. 솜사탕 로봇은 보셨어요? 이제 꽃다발 모양의 솜사탕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봇의 세계는 이제 계속 온다라고 보셔야 되는 건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한 번에 풀릴 것이냐, 서서히 잠식할 것이냐. 옛날에 있었던 뭐 로봇 청소기나 서빙 로봇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완전 산업 현장에 들어가는 벌써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서빙 로봇 나올 때가 한 3, 4년 전인데 야, 그때도 로봇이, 야, 대단하다. 이제는 서빙 큰일 났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네, 공장 자체를 이제 얘네가 장악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니까요. 로봇의 시대가 온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현대차가 이제 목표를 잘 틀고 간 것 같아요. 이게 자동차하고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죠. 자율주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센서링 같은 걸 포함해가지고, 이 자동차 자체를 이제 로봇이, 네,
운전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산업의 발전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는 뭐 굳이 완전히 좀 저렇게 생각하면 로봇이 물건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로봇에다 실어. 그 로봇이 물류로 창고로 이동해 가지고 그걸 딱 해서 포장까지 해 가지고 네, 트럭에 실어. 트럭에 실어놨더니 트럭에 있는 운전사가 로봇이야. 그래서 트럭이 자율주행으로 뚜둑 해 가지고 물류 창고로 또 가. 그럼 거기서 이제 로봇이 또 물건을 내려. 그래 가지고 곳곳에다가 배달해 주는데, 배달도 드론 로봇이야. 집집마다 배달을 해줘요. 자, 이렇게 되면은 몇몇 과정이 네, 생략이 된 건가? 이제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죠? 네, 이렇게 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내가 온라인에서 물건을 주문했어. 근데 이것조차도 에이전트 AI가 해준다. 야, 뭐뭐 필요한 거 물건 좀 주문해놔. 그러면은 네, 딱 주문을 해가지고 그거를 네, 공장에다 수주를 넣으면은 걔네가 쭈르륵 로봇으로 만들어가지고 드론으로 날려서 집 앞에다 갖다 줘버려. 야, 이런 시대가 네, 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AI와 피지컬 AI 뭐 이런 쪽으로 다 포함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시대를 좀 만들어 보세요. 근데 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어쨌건 현대차의 목표 주가 120만 원. 이제는 현대차를 네, 자동차가 아닌 로봇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현대차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로봇주도 같이 올라가요. 그런 부분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도 분위기는 일단 좋게 출발할 것 같아요. 네, 상승 출발을 할 수도 있겠는데,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우리는 미리 종전에 대한 랠리를 반영했다라고 한다면 생각했던 것만큼 더 많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참고는 좀 하고 가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주만 잘 넘어가면 되니까요. 이번 주 FMC 네, 있는 거, 요것만 이제 이제 마지막 관문이잖아요. 요것만 잘 넘어가면 이제 큰 변수 없이 어닝 시즌 맞이해서 네, 좀 더 이제 긍정적인 그런 상황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주에는 또 그 마지막 최종 서명식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번 주 지나가기 전에 잡음이 안 나오기를 좀 기도하면서 살살 움직여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장중시장 때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